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8년 차예요. 유치원 다니는 6살 꼬맹이 엄마이기도 하죠. 아이를 낳기 전 저는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만큼 아주 혹독하게요. 제 남편은 장남이었고 밑으로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줄만 알았어요. 남편이 돈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아버지가 압구정동에 빌딩 2채가 있고 남편 앞으로도 강남 큰 대로변에 매달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계속 통장에 복사되는 집이었죠. 그렇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 저희는 서울 외곽에 20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집을 얻는데 돈을 보태주셨고 물론 저도 그동안 회사 다니며 착실히 모은 돈도 보탰죠. 첫 시작은 저희 수준에 맞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암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가난한 집 딸이라고 자기네 집과 격이 안 맞는다고 절 무시하고 싫어하셨어요. 저는 사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아주 열심히 절 키워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단지 자기네 집보다 가난하다고 저희 집을 무시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시동생이 결혼하여 저에게도 동서가 생겼는데 동서와 저를 심하게 비교하셨습니다. 지가 우리 아들 옆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카남뱅이 주제에 우리 아들 오피스텔 보고 들러붙었지? 쟤가 너처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애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쯧쯧. 명절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더 큰 폭언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고 결혼도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걸 알기에 저로 인해 가족 불화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어요. 명절날 저희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놔주지 않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자기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 그런 일들에 지쳤는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저랑 남편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꼬박 지난 후였죠. 동서네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제가 더욱 힘들었어요. 너는 왜 아기가 안 생기냐며 불이 많이냐고 다그치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그런 서름도 다 지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의사가 극초기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입덧은 다행히 없어서 회사도 아직까진 다닐만 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발신자의 시자만 따도 두근두근 정말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지금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입덧이 심해서 동서네 집에 가서 입맛에 맞는 것 좀 만들어주고 오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도 임신 중인데요. 의사가 극초기라고 조심하랬어요. 임신했을 때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아. 그리고 넌 입덧도 없잖아. 입덧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저는 바로 남편에게 SOS를 쳤습니다. 남편은 일단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며 자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만 듣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11시 늦게 퇴근한 남편과 저는 고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비몽사몽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폭언이 쏟아졌죠.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애미 없이 커서 그딴 식이니?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잔말 말고 말을 들어야지. 어디 남편한테 부탁해서 하기 싫다고 해? 너 당장 내일은 작은 애네 가서 음식 만들어 주고 와라. 알겠니? 이렇게 말하시고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고 취급받고 무시당하면서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에 어쩔 수 없이 동선회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맛있는 거 배달시켜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동선회 집에 가니 시어머니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계획은 틀어지고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저는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몸이 천근만근으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다리 아래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나도 더 이상 참을 도리가 없으니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매일 바쁜 업무 때문에 밤 늦게나 퇴근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할 수나 있겠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산하고 나니 저를 괴롭힐 주제가 한 가지 더 생기긴 했어요. 너 올해까지 아기가 안 생기면 병원에 가서 시험과 시술 받아라. 어쨌든 내 아들을 건강한데 네가 몸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 유산이 나고 그러지. 그러니 빨리 임신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해. 그리고 넌 좋은 줄 알아. 옛날 같았으면 밖에서 애 낳으라고 한다. 나 같은 시어머니까 시험관하기라도 하라고 하지. 저는 졸지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오랜만에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는 노래교실 강사였거든요. 그 언니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이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만들어줬어요. 언니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중년의 어머님과 아버님들이었는데 얼마 전 공원으로 수강생들과 피크닉을 갔다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이 딱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옆엔 아버님이 아니라 어떤 쪽제비처럼 생긴 아저씨가 있고요. 둘은 팔짱도 끼고 부부 같아 보였어요. 언니한테 모르는 척하고 물었죠. 이 두 분 부부인가 봐? 아마도? 그러니까 두 분이서 단둘이 여행도 같이 가지 않겠어? 저희 시어머니는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것도 둘이서 여행을 갈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당장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리더라도 그간 제 서름은 좀 풀어내고 말씀드리자 싶었어요. 곧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다들 모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를 궁리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보같이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다짐했어요. 물론 그동안은 남편을 봐서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제 속이 썩는지도 모르고 계속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이 약점을 잡았다고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죠. 드디어 시댁 제삿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에 밀어넣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만들었죠. 예, 넌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니? 빨리빨리 좀 해. 어머니, 그럼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일찍 끝나겠네요. 아님 동서도 오라고 하던가요. 이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간 바보같이 아무 말 없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까지 다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대꾸 한다면서 쌍욕만 안 했지 험한 말을 계속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죠.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저희 아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라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요. 이렇게 울면서 말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 이었고 남편은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도 그간 제 서름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그저 다독이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동안 했어도 됐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말 한마디 못했던 게 참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건데 말이죠.
제삿날 사건 이후에 몇 차례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있는 집 딸인 동서와 가난한 집 딸인 저를 대놓고 비교하실 땐 어머님이 속상하실 만해요. 아마 동선의 집에서도 속상하겠죠. 동선애가 어머님 댁보다 훨씬 낫잖아요. 돈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동선의 집 부모님은 아마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목 뒤를 잡으시면서 쓰러지는 흉내를 내시며 억울해하셨죠. 저보고 입이 어쩜 저렇게 살았냐며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네 그러면서 재빨리 나와버렸죠. 제 행동에 남편이 정떨어져 하더라도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아기까지 유산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았던 저를 이해 못 해준다면 저도 그런 남편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네 엄마도 이젠 정신 차리셔야 한다며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다행히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은퇴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심심하신지 책을 좀 사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노래교실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노래 강사를 하는 언니에게 우리 시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하니 언제든 환영한다며 수강일과 시간을 알려주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노래를 배워야 하냐며 처음엔 안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딱 한 번만 가보겠다고 하시며 나서시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노래교실에 갔고 거기서 딱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당신 여기 왜 있어? 땡땡이네 애기 봐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거짓말까지 하고 온 거 보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시어머니 손에 깍지까지 끼고 있는 쪽집이 닮은 아저씨까지 보셨으니 발뺌하긴 늦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쪽집이 닮은 아저씨도 시어머니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자기도 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머님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더 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버님 몰래 그 쪽제비 아저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아주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과 이미 그 둘은 살림까지 차리려고 집까지 사놓은 상태라는 사실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며 빼돌린 돈을 찾아오려고 고소까지 하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긴 싸움을 끝내고 시아버지는 많이 지치셨는지 지방에 내려가 사신다며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압구정동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차릴 수 있도록 서류를 해두신 거였어요. 그간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에 참아내는 저를 보며 무척 미안하셨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제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주신 큰 선물 덕분에 커피숍 사장이 되어 시어머니로부터 떨어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아기가 다시 찾아왔답니다. 사람이 계속 힘들게만 살라는 법은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바람핀 걸 몰랐다면 전 어땠을까 문득문득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격떨어지는 못난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저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움츠리게 만드셨으니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스스로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려고 한답니다. 때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예쁜 아이와 함께 누군가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제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래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